지방선거에 출마할 전남 지역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여성과 청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직업별로는 건설업 출신 입지자가 전국 평균을 2배 이상 웃돕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는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와 방송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여수 MBC가 시민단체를 통해 유권자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등에 반영되도록 뉴스와 다양한 방송 콘텐츠에 담아내기로 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한 번 죄를 짓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재범률이 성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소년범에게 주어지는 보호 관찰 기간의 범죄를 막고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태계의 보고인 섬진강 두꺼비들의 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 행위로 산란지가 교란되면서 두꺼비들이 쓰레기에 섞인 배수로에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673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1,216명, 순천에서 1,385명, 광양 712명, 고흥 217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까지 여수에서 2,600명, 순천에서 2,564명, 광양에서 804명, 고흥에서 17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2, 3주 동안이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전남 지역의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보니까 여성과 청년은 실종됐고 유독 건설업 출신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전남에서 선출하는 지역구, 시군 의원은 모두 211명. 3월 27일 기준 31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 직업을 살폈더니 현직 지방의원과 정당 활동을 하는 정치인, 농도답게 농축산업 출신이 많은데 특히 눈에 띄는 건 건설업 출신입니다. 건설업 출신 전남의 지방선거 입지자가 전체 예비후보자의 7% 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2배 이상 웃돕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을 꿈꾸는 건설업계 출신 예비후보자 60명 가운데 37%가 전남에 있습니다. 연관된 사업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미리 취득해서 본인의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의 사업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좀 배제돼야 되는 게 맞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고요.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동일 사업이 또는 유사 연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모습들. 전남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93%, 전남 시군 의원 예비후보자의 80%가 민주당 소속. 민주당이 전남의 지방선거 판세를 압도하는데 정작 민주당 정치개혁의 선결 과제가 된 여성과 청년 예비후보는 손에 꼽습니다. 광역과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406명 가운데 여성은 43명이고 청년 정치인도 30세 미만은 1명, 40세 미만으로 넓혀도 13명에 불과합니다. 대선 패배를 딛고 개혁 공천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분위기 전환을 노리는 민주당이 뿌리에서조차 변화를 모색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여성이라서 마주하는 벽의 높이가 다르다면 우리는 그 벽을 부수고 무너뜨려서 기회장을 넓혀야만 합니다. 여성과 청년은 없고 유독 건설업 출신이 많은 전남의 지방선거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정치권과 유권자가 함께 따져봐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양현숙입니다.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는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시민단체와 저희 여수 MBC가 색다른 프로젝트를 시도합니다. 문형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로운 지역 일꾼을 뽑기 위해 4년마다 치르는 지방선거. 뭔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만큼이나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시지부지 하겠다 그 생각은 들어가지요. 한마디 하면 지나가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심하지. 공약도 못하면서 말만 앞세워갖고는. 후보들마다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지만 정책이나 공약 자체가 시민들의 바람이나 생각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립 단계부터 유권자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실현 가능성 역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여수 MBC가 공동 기획한 지방선거 프로젝트. 유권자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등에 반영되도록 하는 상향식 의제화가 핵심입니다. 시민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찾아서 좋은 후보들을 경쟁시키는. 이를 위해 YMCA를 포함한 각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유권자들의 제안을 모아 여수 MBC에 제공하고 여수 MBC는 이를 캠페인과 뉴스, 시사, 교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송출해 지역사회 내 공론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토출해내고 또 모아서 또 MBC가 우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또 전해주고 또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다듬어 타운홀 미팅 등의 형식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것도 이번 프로젝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민이 원하는 정책들을 또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그 후보들이 그 정책들을 공약화해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유권자들은 각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다음 달 초부터 운영될 예정인 지방선거 프로젝트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정책과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고용률 69.3% 달성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광양시는 2022년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을 통해 고용률 69.3% 달성과 일자리 12,696개 창출 목표를 제시하고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창출, 구인 구직 취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1,898억 원 예산 규모의 17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양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69.3%의 고용률을 기록하며 목표치 대비 0.3%포인트를 초과 달성했으며 2021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순천 문화예술회관 연습동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연습동은 지상 2층 연면적 761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며 시립예술단 연습 장소 등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순천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예술인센터 건립을 검토하기로 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요즘 산란을 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로드킬 당하는 두꺼비들 자주 보이는데요. 최근엔 각종 개발 행위로 산란지가 교란되고 파괴되면서 두꺼비들이 쓰레기가 섞인 배수로에 알을 낳는 등 수모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꺼비 산란 지역으로 알려진 광양시 다안면의 한 습지. 그런데 습지가 아닌 바로 옆 배수로에 두꺼비와 개구리들이 낳은 알이 쓰레기와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물이 이미 마르거나 썩은 배수로의 알들은 이미 폐사해버렸고 부화한 올챙이들은 기름이 떠있는 물속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 복지회관이 신축되면서 습지 옆에 배수로가 새로 생겼는데 두꺼비들이 배수로를 습지로 착각하고 산란을 하는 겁니다. 배수로는 습지와 달리 물이 금방 마르고 먹이도 충분치 않아 부화한 알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환경단체는 설명합니다. 두꺼비 알이거든요. 근데 알인데 물이 말라서 그대로 부화하지 못하고 상태이고요. 일부 이제 부화한 친구들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환경단체는 새 배수로가 두꺼비 산란지를 교란하는 데 이어 파괴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수로가 원래 습지로 향하던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습지가 점점 마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두꺼비 산란지는 광양에만 50여 곳에 달한다며 건축 설계 단계부터 인근의 생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시설이 들어올 때는 습지를 원형을 보존해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꼼꼼히 설계에서부터 반영이 돼. 두꺼비가 많아 한자 두꺼비 섬자를 따 이름 붙여진 섬진강 일대. 하지만 도로가 생기고 건축물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로드길이 발생하고 산란지의 교란과 파괴까지 잇따르면서 섬진강 두꺼비들의 수모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10대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범행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성인에 비해 3배 가까이가 높다는 건데요.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새벽 10대 청소년 2명이 목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카드와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2명 모두 보호관찰 기간이었는데 또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12%로 성인 대상자 재범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또 재범자 가운데 87%가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밖에서 그만두고 옆에서 막 어른들이나 이런 걸 내기해주고 약간 미래를 내다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가지고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꿈을 펼쳐라.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보호관찰이 과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 전화 상담을 하는데 아이들을 심층적으로 면담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배 이상의 어떤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소년 대상자의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만나서 들어줘야 되고 재범 위험 원인에 대해서는 또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소년범이 경찰에 입건된 후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6에서 7개월. 이 기간 동안 별다른 관리 감독 수단이 없이 방치되다 보니 청소년의 재범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기간,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라. 그 부모님들도 상담을 몇 시간 받아라.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청소년들이 재판 전에도 비행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재판 전 보호관찰 제도 도입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시민단체가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진하는 미래에셋은 조금도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도 사업자 편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수시가 2차례나 부결된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계획을 또다시 편성했다며 불통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귀가시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 차량 내부 가림막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서천과 마동 음악분수를 다시 운영합니다. 광양시 서천 마동 음악분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오후 8시와 8시 30분에 각각 20분씩,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8시와 9시에 각각 30분씩 공연을 진행합니다. 광양시는 서천 마동 음악분수가 고사와 화연분수와 다양한 조명과의 조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11대 조합회의 의장에 김태균 전남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 제127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열고
조합위원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은 광양 출신의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이 제11대 조합회의 의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균 신임 의장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가 광양만권의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발전적인 조합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